이제 2단원입니다. 2단원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 계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외워야 될 것, 적용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2단원도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먼저 이 단원의 기본 목적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2단원의 목적은 물질을 구별하는 겁니다. 2단원의 제목을 살펴보면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 즉 물질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번 단원은 물질을 구별하고 물질의 특성이 어떤 건지 알아본다가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물질의 특성 때문에 공부한다고 이제 그렇게 크게 무엇을 왜 공부하는지 알고 공부한다면 이번 단원을 좀 세부적으로 너무 어렵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밑바탕 보고 공부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단원을 전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질을 공부할 거예요. 성질을 구별하는데 여기 적혀있듯이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을 구별할 거예요. 먼저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위 혹은 물리량,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량을 생각해 볼게요. 질량. 여러분들 질량 배웠거든요. 질량,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의 질량을 생각할 때 어떤 돌의 질량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겠죠. 작은 돌이 있고 좀 더 큰 돌이 있고 더 큰 돌이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질량이 달라져요. 또 질량 말고 부피도 있죠. 부피. 분필을 생각해 볼게요. 이 분필이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하면은 역시 부피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필의 개수가 많아지면 질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양이 증가할 때, 개수가 증가하거나 양이 증가할 때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크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69페이지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 나타나 있는데 물질의 양이 증가할 때 성질의 양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것들을 크기 성질이라고 해요. 크기 성질. 예를 살짝 보면 아까 전에 적었던 질량이 대표적인 예고요. 부피도 그렇지요. 길이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넓이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질량, 부피,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커질수록 전부 다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이 하나의 넓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실의 양이 늘어나면 그 교실의 넓이도 늘어나겠죠. 교실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상의 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상이 커지면 책상의 질량이 늘어나겠죠. 이처럼 어떤 양이 막 증가하는데 물질의 양도 똑같이 증가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크기 성질이라고 해요. 크기 성질. 얘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크기 성질은 질량, 부피, 길이, 넓이가 대표적인 예고, 단위로는 킬로그램 혹은 그램, 부피는 밀리리터 혹은 리터 혹은 세제곱 센티미터, 길이로는 미터, 그 다음에 넓이로는 킬로미터의 제곱 또는 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들을 사용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물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성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뭐가 증가한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목욕을 하려고 물을 담아놨어요. 이렇게 물을 담아놨어요. 이 물의 온도는 40도예요 40도의 물을 200g 준비했다가 여기다가 뭐라 하기 좀 그래서 40도짜리 물을 준비했는데 얘는 100g이에요. 두 개를 섞어볼게요. 두 개를 섞으면 질량은 300이에요. 아까 전에 크기 성질로 질량을 공부했는데 질량은 200짜리와 100짜리를 더하니까 300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온도는 40도죠. 얘는 안 변했어요.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더해도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세기성질이라고 해요. 세기성질. 세기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온도가 되겠죠. 세기성질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크기성질처럼 공부를 한다면 양이 증가하여도 성질은 증가하지 않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기성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온도, 압력도 그렇고요. 비열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무리 양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온도, 압력, 비열 같은 애들은 그 양이 증가를 해도, 물질 양이 증가를 해도 세기성질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대로 있거나 약간 변하거나 해서 양과 무관하게 변하지 양과 증가대로 그대로 증가한다. 그런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세기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한 게 크기성질은 어떻다, 세기성질은 어떻다 공부했는데요. 이번 단원의 목적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은 대부분 다 세기성질이라는 것을 좀 알아볼게요. 교과서로는 70페이지와 72페이지인데요. 세기성질은 물질을 대표하는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기성질은 물질을 대표하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세기성질의 대표적인 예를 온도를 들어보면 온도가 다 물질의 특성이다가 아니라 특정한 온도가 물질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즉 물질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날 때의 온도가 물질의 특성이다. 비열이 물질의 특성이다. 특정한 압력이 물질의 특성이다. 이처럼 특정한 게 무엇이 변할 때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특성은 이제 대표적으로 금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금을 구별하는 것은, 금이 다른 물질과 다른 것은 색으로 알 수가 있고요, 밀도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으로 알 수가 있고요, 끓는 점으로 알 수가 있고요, 비열로 알 수가 있고요. 금을 이러한 다른 것들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과 다르게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도 금만의 특성으로, 끓는 점도 금만의 끓는 점으로, 비열도 금만의 비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색깔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딱 봐서 바로 알아낸다고 해서 우리는 얘를 겉보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요. 겉보기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밀도는요, 밀도는 우리가 배울 거니까 쓰면 공식이 중요하죠. 밀도의 공식은 꼭 알아두세요.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질량과 부피는 전부 다, 얘는 크기성질, 얘도 크기성질이에요. 아까 전에 크기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질량, 부피, 길이 등을 적어놨고요. 세기성질은 온도 이렇게 적었는데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에요. 근데 얘는 크기성질, 얘는 크기성질이거든요. 하지만 밀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일정한 세기성질이 돼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은 온도죠, 온도. 대신 녹는 온도예요. 온도는 세기성질인데 어떤 온도냐? 특정하게 녹는 온도를 말하죠. 그래서 특정한 온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특정한 온도도 금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은 역시 끓는 온도죠.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 기체로 기화하는 온도인데 역시 특정하게 금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비열은 열량이죠, 열량. 물질 1g을 1도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죠, 열량. 우리는 얘를 비열이라고 하는데 이 비열도 금만의 특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혀있는 것들 중에서 전부 다 적혀있는 거는 물질의 특성이고 그 중에서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비열 이런 애들은 색이 성질이 되고 색은 겉보기 성질이 되겠죠. 72페이지 보면은 금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특성별로 나와 있어요. 뭐 상태, 색깔 및 광택, 녹는 점, 끓는 점이 돼 있어요. 이처럼 다른 것과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색이 성질입니다. 색이 성질 중에서 밀도를 가지고 좀 특별한 걸 살펴볼 건데 바로 밀도는요 색이 성질이면서 크기 성질의 계산 과정으로 생기는 색이 성질이라는 거예요. 밀도는 이제 우리는 다음 파일에서 밀도를 공부할 거예요. 밀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공부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색이 성질은 그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색이 성질은 그 물질의 특성, 즉 그 물질만의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는 도움이 됩니다.